금은밤, 달도 별도 없는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29 노총각 만석은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를 들고 주막 뒤편에 숨었습니다. 뒷문이 열리고 한 여인이 나왔습니다. 만석은 보자기를 덮어 씌웠습니다. 여인을 업고 정신없이 달렸습니다. 집에 도착해 조심스럽게 보자기를 벗겼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만석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양반 규수가 입는 저고리와 치마라니, 이건 하녀가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누굴 데려온 것일까요? 때는 조선 중기, 경기도 어느 고을에 자리한 솔매마을 이야기입니다. 솔매라는 이름처럼 소나무가 병품처럼 둘러선 이 마을은 물맛이 좋고 땅이 기름져 곡식이 잘 자라는 곳으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마을 사람들은 대대로 술 빚는 법을 제대로 아는 이가 없었습니다. 명절이나 제사 때면 이웃 고을의 주막에서 비싼 값을 주고 술을 사다 쓸 수밖에 없었지요. 그 주막의 주인이 바로 변서방이라는 자였습니다. 본명은 변치문, 나이 50이 넘었지만 여전히 눈에는 욕심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30년 가까이 솔매마을을 포함한 인근 3개 마을의 술장사를 독차지하며 재산을 불려왔습니다. 문제는 그의 술이 그다지 좋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물을 많이 타서 맛이 밍밍했고, 심지어 곡식이 귀한 해에는 상한 곡식을 섞어 빚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던 마을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의 술을 사 마셔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변서방에게는 든든한 뒷배가 있었습니다. 고을의 이방과 결탁하여 다른 이가 함부로 술을 빚어 팔지 못하도록 눈을 부릅뜨고 있었던 것입니다. 혹여 누가 몰래 술을 빚는다는 소문이 돌기라도 하면 이방이 나조를 보내 단속을 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변서방의 술독점은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그런 마을에 서만석이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29의 총각,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효자였습니다. 가난했지만 성실하고 순박한 성품을 가진 만석은 마을 사람들의 신뢰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한 가지 큰 근심이 있었습니다. 만석아, 내가 죽기 전에 네 장가드는 모습이라도 봤으면 소원이 없겠구나. 어머니, 걱정 마시옵소서. 이 불효자식이 반드시 장가를 들겠나이다. 하지만 말이 쉽지 가진 것 하나 없는 총각에게 딸을 시집 보낼 집안이 어디 있겠습니까? 날마다 고민하던 만석은 급기야 친구들의 부추김에 결심을 하게 됩니다. 바로 보쌈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에서는 과부나 혼기를 놓친 여인을 몰래 데려와 혼이 나는 보쌈 풍습이 은밀히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법으로는 금지된 일이었지만 양쪽 모두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암암리에 용인되는 분위기였습니다. 금은밤, 달도 별도 없는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만석은 떨리는 손으로 커다란 보자기를 들고 이웃 고을 주막 뒤편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친구들에게 들은 정보에 따르면 그 주막에는 혼기를 놓친 하녀가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30이 넘도록 시집을 못 간 여인이라 혹시라도 좋은 인연이 될 수도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고 만석은 그것까지 온 것입니다. 밤이 깊어지자 뒷방문이 열리고 한 여인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만석은 심장이 터질 듯 두근거렸지만 어머니의 당신 얼굴을 떠올리며 용기를 냈습니다. 만석은 뒤에서 보쌈을 덮어 씌웠습니다. 으악! 누구시오? 송구하오, 송구하오. 하오나 사정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소. 만석은 여인을 업고 정신없이 달렸습니다. 다행히 주막 사람들이 눈치채기 전에 마을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만석은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등에 업힌 여인도 처음에 놀람이 가라앉았는지 더 이상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만석은 자신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여인을 내려놓고 보자기를 벗겼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만석의 입이 떡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보자기 속에서 드러난 여인은 주막 하녀의 차림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때가 묻고 헤어졌으나 분명 양반 규수가 입는 저고리와 치마 차림이었습니다. 게다가 얼굴을 보니 초췌하고 야윈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어딘가 고상한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여기가 어디옵니까? 이건 제가 잘못 짚은 것 같소이다. 진심으로 송구하오. 당장 모셔다 드리겠소. 하지만 여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여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만석이 어찌할 바를 몰라하고 있을 때 방문이 열리고 노모가 나왔습니다. 만석아, 이게 무슨 일이냐? 어머니, 저는... 노모는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아가씨, 일단 안으로 들어오시지요. 사연은 들어보고 이야기합시다. 방 안으로 들어간 여인은 따뜻한 미음 한 그릇을 받아들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름은 강연주라 하옵니다. 저희 어미는 대골 소주방 상궁이셨나이다. 만석과 노모의 눈이 동시에 커졌습니다. 대궐을 상궁이라니, 그것도 소주방이라면 임금님께 올리는 술을 관장하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하오나 궁중에 암투가 있었나이다. 어미께서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제주도로 귀향을 가셨사옵니다. 저 역시 쫓겨나 이곳저곳을 떠돌고 있는 처지입니다. 제게는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아이고, 그 고생을 어찌... 마님의 은혜 평생 잊지 못할 것이옵니다. 노모는 연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가씨, 갈 곳이 없다 하셨지요? 그렇다면 여기에 머무르시지요. 우리 만석이가 비록 가난하지만 마음씨만은 고드니 혹시 인연이 되신다면? 마님, 연주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아갈 곳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는 그녀에게 이 모자의 따뜻함은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마을에는 곧 소문이 퍼졌습니다. 만석이 어디선가 마누라를 얻어왔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수군거리는 이들도 있었지만 연주의 단정하고 예의 바른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곧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보름이 지나 만석과 연주는 마을 어른들을 모시고 조촐한 혼례를 올렸습니다. 혼례를 올린 지 사흘째 되던 날, 연주는 집 뒤편 언덕을 거닐다가 소나무 숲 사이에서 작은 샘을 발견했습니다. 맑은 물이 바위 틈에서 졸졸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연주는 손으로 물을 떠서 한 모금 마셔보았습니다. 이 물맛이... 연주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단맛도 쓴맛도 없이 깨끗하고 부드러운 물맛이었습니다. 대궐 소주방에서 술을 빚을 때 쓰던 옥천수와 비슷한 맛이었습니다. 연주는 급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방님, 어찌 그리 급하시오? 뒤편 샘물을 보았나이까? 그 물로 술을 뒤지면 좋을 것 같사옵니다. 술을? 하나 우리가 어찌 술을 빚을 수 있겠소? 술 빚는 법도 모르는데. 연주는 품에서 작은 붉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동안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았던 어미가 마지막으로 남겨준 것이었습니다. 궁중에서 쓰던 누룩 종자였습니다. 어미는 이것만 있으면 어디서든 술을 빚어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했었습니다. 연주는 어미를 도와 소주방 일을 거들며 술 빚는 법을 익혔던 것입니다. 비록 상궁만큼의 솜씨는 아니었지만 좋은 술을 빚을 자신은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연주는 술 빚기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좋은 쌀을 골라 깨끗이 씻어 시루에 쪘습니다. 그리고 어미에게 물려받은 누룩 종자를 조금씩 섞어 정성스럽게 버무렸습니다. 뒤편 샘에서 길어온 맑은 물을 부어 옹기 술독에 담고 두꺼운 천으로 단단히 덮었습니다. 연주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술독을 살폈습니다. 온도가 너무 높지도 낮지도 않게
바람이 너무 세게 들지 않도록 정성을 다했습니다. 마치 갓난아기를 돌보듯 말입니다. 그렇게 열흘이 지났습니다. 술독을 여는 날 만석과 노모는 긴장한 얼굴로 지켜보았습니다. 연주가 조심스럽게 덮개를 열자 은은한 향기가 퍼져나왔습니다. 술독 안에는 맑고 투명한 술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햇빛을 가드니 마치 수정처럼 반짝였습니다. 아이고, 이게 정말 술이냐? 연주는 조심스럽게 표주박으로 술을 떠서 작은 사발에 따랐습니다. 노모가 떨리는 손으로 사발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노모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난생 처음이구나. 이런 술은. 이렇게 부드럽고 깨끗한 술은 처음이다. 만석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으로 넘어가는 순간 은은한 단맛과 구수한 곡식향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변서방의 그 텁텁하고 거친 술과는 비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술이라면 팔 수 있을 것 같소. 다음 날 만석은 연주가 빚은 술을 항아리에 담아 장터로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만석이 술을 판다니. 그것도 변서방의 주막이 아닌 곳에서 말입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맛을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무슨 술이요? 이렇게 맑고 깨끗한 술은 처음이요?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만석이 가져온 술은 해가 중천에 뜨기도 전에 모두 팔렸습니다. 떡 20개 값에 땡값 10배에 달하는 수익이었습니다. 만석은 기쁨에 들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연주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노모는 두 사람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굶지 않아도 되겠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장터에서 연주의 술은 날개 돋친 듯 팔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제사상에 올릴 술을 연주에게서 사기 시작했습니다. 만석이가 복을 받았다며 연주를 칭찬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이 소문은 변서방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변서방의 주막은 날이 갈수록 손님이 줄어들었습니다. 전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억지로라도 그의 술을 사 마셨던 사람들이 이제는 발길을 돌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매상은 반토막이 났고 심지어 단골 손님들마저 변서방의 술맛이 별로라며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이놈들이 감히. 변서방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30년 가까이 독점해온 술장사를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여자가 망쳐놓았다는 사실이 도저히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변서방은 먼저 회유를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정중한 표정을 지으며 만석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부인의 술 솜씨가 대단하다는 소문을 들었소. 부인의 술이 정말 훌륭하다 하니 이 늙은이도 한번 맛을 보고 싶소. 연주가 나와 정중히 인사를 했습니다. 변서방은 겉으로는 공손했지만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연주는 술 한 잔을 따라 내놓았습니다. 변서방은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속으로 질투와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정말로 자신의 술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났던 것입니다. 과연 소문대로구려. 그런데 부인, 혹시 그 술 빚는 비법을 나에게 넘길 생각은 없소? 비법이라니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내가 은자 100냥을 주겠소. 그 비법만 알려주면 말이오. 그러면 부인도 편히 살 수 있고 나도 좋은 술을 팔 수 있으니 서로 좋지 않겠소? 만석과 연주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은자 100냥이면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연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송구하오나 그럴 수는 없사옵니다. 이것은 어미께서 물려주신 것이옵니다. 돈으로 팔 수 없나이다. 변서방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나오시겠소? 어르신,
저희는 그저 먹고 살기 위해 술을 빚는 것뿐이옵니다. 어르신께 피해를 드릴 생각은 추호도. 피해를 안 드린다고? 내 장사가 반토막이 났는데. 변서방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좋소. 오늘은 이만 가겠소. 허나 명심하시오. 이 고을에서 술 장사는 내가 하는 것이오. 후회하게 될 것이오. 변서방은 협박 같은 말을 남기고 휙 돌아섰습니다. 만석과 연주는 불안한 눈빛으로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술동 옆에서 쥐 사체가 발견되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갖다 놓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다행히 만석이 미리 발견해서 치웠지만 만약 다른 사람이 봤다면 큰 소문이 났을 것입니다. 장터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 집 술에는 괴상한 약재가 들었다느니 몸에 안 좋은 것을 섞어서 그렇게 맛이 좋은 거라느니 하는 헛소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연주의 술을 마셔본 마을 사람들은 그런 소문을 믿지 않았습니다. 직접 마셔봤는데 무슨 문제냐며 오히려 집안 어른들이 그 술 드시고 몸이 더 좋아지셨다며 변서방 편의 헛소문을 일축했습니다. 변서방의 수작은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에는 변서방의 하수인들이 만석을 도박판으로 유인하려 했습니다. 재미있는 데가 있으니 한 번만 가보자며 돈도 벌 수 있다고 꼬드겼습니다. 하지만 만석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연주와의 약속도 있었고 무엇보다 그런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변서방의 계략이 번번이 실패하자 그는 마침내 최후의 수단을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바로 관아에 거짓 고소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고을 이방이라는 든든한 뒷배가 있었습니다. 이방은 변서방에게 그동안 많은 뇌물을 받아온 터였습니다. 이방 어르신, 저 만석이라는 놈의 술에 문제가 있사옵니다. 문제? 무슨 문제 말인가? 출처불명의 이상한 재료를 쓴다옵니다. 제가 보기엔 썩은 곡식이나 해로운 약재를 섞는 것 같사옵니다. 그거 참 위험한 일이로군. 백성들의 건강이 염려되옵니다. 관아에서 단속을 해주셔야 하지 않겠사옵니까? 이방은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았네. 내가 처리하지. 며칠 후 관아의 나졸들이 만석의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만석이라는 자가 누구냐? 저옵니다만 이놈이 불량한 재료로 술을 빚어 백성들을 속였다는 고소가 들어왔다. 당장 관아로 타라오너라. 만석이 항변했지만 나졸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술독은 그 자리에서 압수되었고 만석과 연주는 나졸들에게 이끌려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노모는 집 앞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모두들 분노에 찬 얼굴이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억울함을 당한다며 이건 분명 변사방의 짓이라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솔매마을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관아로 끌려간 만석과 연주는 차가운 옥사에 갇혔습니다. 창살 사이로 비치는 달빛만이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연주는 만석의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서방님, 모두 제 잘못이옵니다. 제가 술을 빚지 않았다면 아니요. 우리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소. 하늘이 아실 것이오. 그날 밤 솔매마을 김영감의 집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 20명이 넘게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주댁 덕을 입지 않았어? 이제 우리가 나설 차례요. 옳은 말씀이요. 하나,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소? 십시일반이요. 조금씩 모아서 관아에 단언하고 우리 모두 도장을 찍읍시다. 연주댁 술이 깨끗하고 좋은 술이었다는 증언 말이요. 한편 변사방의 주막에서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변서방의 오른팔이었던 칠복이라는 사내가 술상 앞에 앉아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칠복이는 변서방 밑에서 10년 넘게 일해온 신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은 그의 양심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칠복이도 가난한 집 자식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굶주림이 어떤 것인지 잘 알았습니다. 만석과 연주 부부가 그저 먹고 살기 위해 성실하게 술을 빚었을 뿐인데 변서방은 그들을 파멸시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칠복이는 변서방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부정을 저질러 왔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물을 탄 술, 썩은 곡식을 섞어 만든 술, 이방에게 바친 뇌물의 내역. 칠복이는 그 모든 것을 기록한 장부가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칠복이는 결심했습니다. 변서방이 깊이 잠든 사이 그는 조심스럽게 다락방으로 올라가 장부와 불량술 조금을 챙겼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이것이 옳은 일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칠복이는 만석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노모가 놀란 얼굴로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시오? 마님, 저는 변서방 주막에서 일하던 칠복이라 하옵니다. 만석 나으리를 도울 방도가 있어 찾아왔나이다. 칠복이는 품에서 장부와 불량 수리 등 작은 술병을 꺼냈습니다. 변사방이 그동안 물탄 술에 썩은 곡식을 섞어 팔아온 증거였습니다. 이방에게 뇌물을 바친 내역도 모두 적혀 있었습니다. 노모의 눈이 커졌습니다. 제가 사또 앞에서 증언하겠나이다. 하지만 변서방이 가만두겠소?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요. 허나 이것이 옳은 일이라 믿나이다. 노모는 칠복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무렵 관아에서는 또 다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 고을의 사또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원래 한양에서 암행어사로 일하다 이 고을 사또로 부임한 지 반년 남짓 된 인물이었습니다. 부임하자마자 그는 이방과 변사방의 결탁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어 섣불리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 사건이 기회가 될 수 있겠군. 사또는 만석과 연주의 사건을 단순한 술 제조 문제가 아니라 이방과 변서방의 부패를 밝혀낼 기회로 보았습니다. 그는 은밀히 만석 부부를 조사하게 했고 마을 사람들의 증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한결같이 연주의 술이 깨끗하고 좋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사건 공개 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구나. 사또는 결심했습니다. 관아 마당에서 공개 술 품평회를 열어 변사방의 술과 연주의 술을 직접 비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모든 진실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이방, 내일 관아 마당에서 공개 재판을 열 것이니 준비하도록 하게. 공개 재판이라니? 사또 나으리 그럴 필요까지야? 백성들이 모두 주목하는 사건이니 공정하게 진행해야 하네. 고을의 양반들과 마을 원로들을 모두 초청하게. 이방은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사또의 명을 거역할 수는 없었습니다. 솔매마을에는 희망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또가 공개 재판을 연다는 것, 그리고 술 품평회를 통해 시비를 가린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질 날이 왔소. 우리 모두 관아로 가서 증언합시다. 솔매 마을 사람들은 내일을 위해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관아 마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고을의 왕반들, 마을 원로들, 그리고 소문을 듣고 몰려든 백성들까지 50명이 넘게 모여들었습니다. 관아 마당 한가운데에는 2개의 술독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변서방의 술, 다른 하나는 압수했던 연주의 술이었습니다. 사또가 자리에 앉자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진실을 밝히기 위한 자리이다.
변서방은 만석 부부가 불량한 재료로 술을 빚어 백성들을 속였다 하였고 만석 부부는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니 직접 술을 품평하여 시비를 가리도록 하겠다. 변서방은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습니다. 자신의 술이 비록 맛은 떨어지지만 이방과 짜고 적당히 넘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또의 다음 말에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심사는 공정하게 진행할 것이다. 어느 술이 누구의 것인지 표시를 가리고 맹목으로 시음하도록 하겠다. 관아의 아전이 두 술독에서 술을 떠서 똑같은 사발에 담았습니다. 어느 것이 변서방의 술이고 어느 것이 연주의 술인지 알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먼저 고을의 원로 양반들이 시음을 했습니다. 첫 번째 술을 맛본 양반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 술은 물맛이 나는구나. 그리고 쓴맛도 섞여 있어. 두 번째 술을 맛본 순간 그의 표정이 환해졌습니다. 아, 이 술은 다르구나. 맑고 깨끗하며 은은한 향이 일품이요. 다른 심사위원들도 똑같은 반응이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두 번째 술을 극찬했습니다. 사또가 표시를 확인하게 했습니다. 첫 번째 술이 변서방의 술이었고 두 번째 술이 연주의 술이었습니다. 분명하구나. 연주의 술이 월등히 뛰어나다. 변서방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사또 나으리. 하지만 저 여자가 어떤 재료를 썼는지 알 수 없지 않사옵니까? 바로 그때 옥사에서 끌려 나온 연주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비록 며칠간 옥살이를 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당당했습니다. 사또 나으리, 소녀가 쓴 재료를 말씀드리겠나이다. 말해보거라. 소녀는 대골 소주방 상궁 강씨의 딸이옵니다. 관아 마당이 웅성거렸습니다. 대궐 소주방 상궁이라니 임금님께 올리는 술을 만들던 사람의 딸이라는 것입니까? 어미께서는 궁중 암투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제주도에 귀양 가셨나이다. 어미께서 마지막으로 제게 주신 것이 궁중에서 쓰던 누룩 종자였나이다. 소녀는 그 누룩과 깨끗한 쌀, 그리고 집 뒤편 샘물만으로 술을 빚었나이다. 연주는 품에서 그 붉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이것이 그 누룩 종자옵니다. 사또 나으리께서 확인해 주시옵소서. 사또는 주머니를 받아들고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강상궁이라 했느냐? 그러하옵니다. 사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암행어사 시절 강상궁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이라는 소문도 함께 말입니다. 너의 어미에 대해서는 내가 따로 조사해 보도록 하겠다. 지금 중요한 것은 네 술이 깨끗하고 정직하게 만들어졌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변서방, 네가 고소한 내용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연주의 술은 불량한 재료를 쓰지 않았으며 오히려 네 술보다 훨씬 깨끗하고 뛰어나다. 바로 그때 뒤편에서 칠보기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10년 넘게 변서방 주막에서 일했던 그가 이제 변서방의 비정을 증언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칠보기는 사또 앞에 무릎을 꿇고 품에서 장부를 꺼냈습니다. 변서방이 물을 탄 술을 팔고 썩은 곡식을 섞어 술을 빚은 기록이었습니다. 이방에게 바친 뇌물의 내역도 모두 적혀 있었습니다. 관아 마당이 술렁였습니다. 이방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사또는 장부를 펼쳐보았습니다. 몇 장을 넘기던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칠보기는 증거로 변서방이 팔던 불량술을 담은 작은 병까지 가져왔습니다. 사또가 뚜껑을 열자 고약한 냄새가 퍼져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명백했습니다. 변서방 그리고 이방, 너희들은 백성들을 속이고 뇌물을 주고받으며 부정을 저질렀다. 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
변서방과 이방은 재산을 몰수하고 3년 유배에 처한다. 변서방은 나졸들에게 이끌려 관할을 떠났습니다. 사또는 만석과 연주를 바라보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만석, 연주, 너희들은 아무 죄가 없다. 오히려 정직하게 살아온 것에 대해 치하한다. 사또 나으리의 은혜 평생 잊지 않겠나이다. 그리고 연주, 내가 한양에 상소를 올려 네 어미의 사건을 재조사하도록 하겠다. 억울함이 있다면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 연주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관아 마당은 박수와 환호로 뒤덮였습니다. 정의가 승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6달이 지났습니다. 사또의 상소를 받은 임금은 강상궁 사건의 진실을 재조사하라 명하셨습니다. 조사 끝에 강상궁이 쓴 누명은 궁중 암투에서 비롯된 것이며 그녀는 아무 죄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임금은 즉시 강상궁의 누명을 벗기고 환궁하라는 특명을 내리셨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제주도에서 돌아온 강상궁의 가마가 솔매마을 만석의 집 앞에 멈춰섰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강상궁은 비록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여전히 품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연주는 어머니를 보자마자 달려가 그 품에 안겼습니다. 오랜 세월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강상궁도 딸을 꼭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잘 견뎌주었다고, 정말 고생 많았다고 속삭였습니다. 만석은 장모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노모도 나와 강상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어 기쁨을 함께 나눴습니다. 연주는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술 빚는 법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께 받은 누릅 종자를 나눠주고 정성을 다해 술을 빚는 법을 전수했습니다. 솔매마을은 이제 명주의 마을로 이름이 났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에 술을 맛보기 위해 멀리서도 찾아왔습니다. 변서방이 떠나고 비어있던 주막은 마을 사람들이 함께 운영하는 술도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곳에서 만든 술의 수익은 마을의 가난한 이들을 돕는 데 쓰였습니다. 어설픈 보쌈으로 시작된 인연은 한 마을을 살리고 억울한 누명을 벗기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탐욕은 결국 스스로를 무너뜨리고 정직과 정성은 하늘도 돕는다는 진리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부는 나눌 때 더 커진다는 것을 솔매마을 사람들은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석양이 지는 어느 날 저녁, 만석과 연주는 술독 앞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옆에는 노모와 강상궁이 함께 앉아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행복이었습니다. 오늘의 별밤 야담 여기까지입니다. 한 사람의 탐욕은 많은 이를 괴롭히지만 한 사람의 정직은 온 마을을 살립니다. 가진 것을 움켜쥐려 할수록 잃게 되고 나눌수록 더 풍요로워진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다음 이야기로 만날 때까지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